예, 지난 시간에 인코텀즈 부분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 부분이, 음성이 레코드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화면을 봤으면, 오히려 뭐 우리가 꼭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마 한 번씩 화면을 보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조금 어떤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코텀즈를 훑어가고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인코텀즈라는 것은 결국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자죠.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준 무역 거래 조건이다. 그러니까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계약에서 선택된 인컴턴즈 규칙은 매매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옵셔널한 것이다. 이것을 계약의 일부로 어그리하면 일부가 되는 거고 배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커텀스를 쓰더라도 어디셔널한 컨디션들, 즉 어디셔널한 텀즈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뭐 이렇게 하고서 어디셔널이 이렇게 하고 뭐 또 다르게 또 어떤 추가 요구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인코텀즈가를 ICC 즉 국제상업회의소가 이러한 인코텀즈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악유가 있을 때 이러한 정형화된 즉 사전에 어그리된 어떤 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텀스가 없으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죠? 특히 국제 간의 어떤 분쟁에서는 관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즉 어떤 법으로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도 안 정해져 있고 또 관할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이 불분명되어 있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 즉 이러한 것들을 먼저 결정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학생 신분이라서 재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도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회사가.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수출 대금 회수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우선은 뭐 우리 무역금융을 하든 어떻든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또 이 재판이란 거, 소송이란 것 자체가 1, 2, 3심제 이렇게 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거기에 금융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물건값도 못 받았지만 일단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이 다 금융비용이죠. 그래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적인 그러한 프레셔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압박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면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가 옳았다, 누가 걸렸다 하는 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코텀즈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는 2010이 7차 개정본이고 지금은 이제 2020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인코텀즈는 항상 업데이트 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이렇게 변청 과정이 있는데 본인이 인코텀즈의 조건 중 어떤 것을 쓰겠다라고 픽스하면 그것이 그게 바로 계약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꼭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 recent 업데이트된 것 이러한 것만이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코텀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조건 중에서 인코텀즈라고 되어 있고 인코텀즈에 준한다. 이렇게 인코텀즈라는 말이 없이 그냥 뭐 CIF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우리가 관습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어떤 관습으로 볼 것인지 이걸 하나 약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인코텀즈라는 용어를 앞에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코텀즈라는 용어를 앞에 썼을 때가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인코텀즈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과 권한, 즉 책임과 비용이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인수인계되느냐를 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2010에 같은 경우는 인코텀즈가 11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인코텀즈에서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위험은, 즉, 어떤 물건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통 나오는 위험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비용이 있겠죠. 그래 보통 비용과 그 위험은 같은 지점에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죠? 같은 지점에 넘어가는데 비용과 위험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코텀즈를 한 4개 정도는 비용과 그다음에 비용과 위험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넘어간다. 예를 들면 위험은 어느 A라는 지점까지, 그 다음에 비용은 B라는 지점까지 부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위험하고 비용이 각기 달리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의 주된 목적은 국제 상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코텀즈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있는 거래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상이한 해석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해, 분쟁, 기타 위험 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며 신속함과 경제력을 추구하는 국제 거래 상인에게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막아주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는 계약 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 규칙을 제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분쟁, 기타 위험 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신속함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국제상거래 상인에게 금전과 시간상의 낭비를 막아주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은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당사자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법적 번정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아까 그런 이야기죠.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걸 정하기 위해서 또 내부에서
맞다,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이 또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코텀스는 거래 조건, 트레이드 텀스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통일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코텀스는 계약을 보완해 줍니다. 당사자들의 계약서상 인코텀스를 따른다고 명시하면은 인코텀스는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계약을 보완해 준다 했죠. 그래서 인코텀스는 또한 계약서를 간수하게 하죠. 그죠? 또 인코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의 이전, 비용의 배분, 그 다음에 매도인의 지급, 대금 지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코텀스는 대금과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이거 뭐 석유로서 떼서 할 것인지 하자.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인코텀스는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계약 위반의 규제 수단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계약서에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항들은 계약과 계약의 중구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그죠? 때로는 각국의 강행 법규가 계약의 내용 또는 인코텀스보다 우선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그쵸? 각국의 강행 법규가 계약의 내용이나 또는 인코텀스보다 우선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코텀스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으로 보는 입장하고 관습 또는 관행으로 보는 입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코텀스 매매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코텀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스에 따른다고 명시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선택한 인코텀스 규칙 11개 규칙 중 1개, 그죠? 규칙 1은, 그죠? 규칙은 매매계약의 조건이 된다. 매매계약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관습하고 관행으로 보는 사람. 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 왜, 이걸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ICG죠. 국제, 상업, 뭡니까? 상업회의소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비정부, non-government entity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비정부 단체인데, 어디 비정부 단체에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약관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이거는 그냥 관행 또는 관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역거래의 성문화된 관습, 커스텀이나 유세이지, 즉 관행이 된다고 본다. 자, 미국,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통하고 있다. 그죠? 미국, 독일, 대륙법계는 관습으로 보는 거죠. 약관으로 보는 것은 이제 영미법계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한 계약으로 표기됐다. 그죠?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스를 명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요거는 관습으로 보는 것은 그냥 관습이기 때문에 인코텀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된 인코텀스를 보는 거다 이랬는데 이것은 약관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편입된다. 그죠? 이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약관으로 볼 때는. 그죠? 약관 명시 안 하면 안 된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에서 인코텀스를 약관 또는 약정으로 실사했다. 약관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관습으로 보는 거는 결국 어떻게? 관습으로 보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관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코텀스를 쓰나 안 쓰나 뭐 FOB나 CIF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인코텀스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약관으로 보는 거는 FOB나 뭐 엑스워크나 CIF는 이 인코텀스를 적용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당사자 간에 뭐 정한 하나의 용어다. 그것이 우연하게 인코텀스하고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약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인코텀스라는 용어를 써야지 그거는 약관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으로 볼 때는 그냥 뭐 CIF, FOB 써도 되지만 이걸 약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계약서상에 반드시
뭐 FOB, 뭐 누구 어디 뭐 부산, CIF 부산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관습으로 보느냐, 관습으로 보느냐 아니면 약관으로 보느냐, 관습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죠, 약관으로 보느냐 따라 차이가 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것을 약관 또는 약정으로 본다. 약관 또는 약정으로 본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약관 또는 약정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스를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스 뭐라고 해서 인코텀스를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코텀스를 관습 또는 관행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코텀스라는 명시 없이 FOB, CIF만 이렇게만 이렇게만 명시를 해도 인코텀스에 따라 해석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거법에 의해 또는 그죠, 법정지의 상관습에 의해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알겠죠? 즉 인코텀스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FOB, CIF 등 각 규칙만 명시하지 말고 FOB 부산 by Incoterms 2010 이런 식으로 by Incoterms, CIF 뉴욕 by Incoterms 2010 즉 Incoterms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당사자들은 권리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인코텀스 규칙을 벗어나거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코텀스 해놓고 또 어디션을 하게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코텀스는 그 각 거래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법률 관계를 의무의 측면에서 10개의 항목을 대칭을 즉 인코텀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의무, 그죠? 의무를 10개의 측면에서 분석해 놨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일반 업무, A반은 B반은 매수인의 일반 의무, 자, 인가, 허가, 보안, 기타 절차. 그래서 인허가, 보안, 기타 절차 됐고, 그 다음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그 다음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 그죠? 보험계약 누가 체결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인도하면 인도를 받아야 되고, 수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인정하면 위험 이전해야 되고, 비용을 부담한다면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A7은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매도인에 대한 통지, 그죠? 그 다음에 인도 서류, 그 다음에 인도 서류가 필요하고 인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점검하고 포장하고 확인, 그죠? 그다음에 물품 검사를 하겠죠. 자, A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그죠? 정보에 관한 협조의 하명은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개 항목. 10개 항목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도 및 위험 이전이죠. 인코텀즈 2010에서는 각각 11개 규칙별로 언제 인도가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가장 주된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에 물품에 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죠. 인도 등에 발생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주고 나면 그 다음 매수인이 해야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멸실은 멸실이고요. 멸실 손상은 그죠? 발생 후에 그죠? 그리고 이제 멸실하고 손상됐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안 할라 하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대금 지급 의무는 경감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험 처리는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지. 물건을 파손한 사람들로부터 이거를 갖다가 터잡아 가지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누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대학은, 자, 그래서 이제 뭐 무역거래에서는 최종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인코텀즈 2010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서류 제공, 매수인의 물품 인수, 대금 지급. 자, 매도인의 인도 조건에 따라 물품을 매수인이 인도해야 되고요. 인도하는 방법은 지동되는 단서에서 매수인이 처분하게 놓이거나 지정 송화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물품을 선적, 적재한 후 매도인은 물품을 표창하는 선화증권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 아까 말했죠. 소유권 이전 시점, 그죠? 대금과 결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위반의 구제 수당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해 계약과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해 계약과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코텀즈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 대금과 결제 방법, 계약 위반의 구제 수단, 그죠? 그다음에 규정하지 않았는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죠. 이러한 사항들은 당의 계약과 계약의 준거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데 인코텀즈 2010은 11개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 방식에 따라 모든 운송 방식용과 수상 운송용 방식용, 그 다음 두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송 방식용은 운송 수단이 한 개일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해상 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운송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선박이 일부 구간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송관시는 모든 운송수단이 한 개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죠? 두 개 이상인 경우도, 그죠? 사용 가능하고,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운송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이 일부 구간의 운송이 사용되는 경우도, 그죠? 그래서 수상 운송 방식용은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에만 사용한다. 선적항과 도착항의 구간에만 사용하다. 부산항, 뉴욕, 대구, 뉴욕항 이렇게 안 됩니다. 부산항에서 뉴욕이 된다. 그죠? 선적과 도착항의 구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규칙에 2010, 지금 이제 2020이 나왔죠. 그래서 2010을 일단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2010에 보면, 2010에서 규칙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우리가 수상 운송용에만 사용되는 것은 FAS, FOB, CFR, CIF 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Xwork, FCA, 그 다음에 CPT, CIP, DAT, 그 다음에 DAP, DDP 7개는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운송 방식용은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모든 어떤 방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수상 운송 방식용 sea and inland waterway, 그죠? trans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X워크다 이렇게 하죠. 이 X워크란 것은 공장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정 인도 장소는 공장이고, 그냥 공장의 어떤 부분에 가져갈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것으로서 의무는 끝나는 거니까, 결국은 EW, X워크, 저 공장 인도 가격은 매도인의 어떤 부담이 가장 적다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공장의 한 구석에, 그죠? 사갈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만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워크다, 공장 인도다, 그죠? 지정 인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CA, Precarrier라는 것은 운송인에게, CA는 캐리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에게 전달만 해주면 이 순간부터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책임은 면해진다. 그죠? 책임과 경비는 면해진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정된 인도 장소,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정된 인도 장소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X워크보다 조금 더 매도인의 업무가 인크리스 된 거죠. 조금 더 부담이 된 거죠. X워크는 공장 한 구석에 어느 곳에나 매도인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만, 문만 잠그지 않으면, 뭐 이렇게 족쇄를 채워 놓는다든가 어떤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것은 매도인은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리지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 갖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페이드, 요거는 이제 캐리지 페이드는 어떤 지정된, 즉 어떤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갖다가 이렇게 배상하는 겁니다. 운송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운송비 지급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캐리지 페이드, 운송비 지급이다. 그죠? 운송비 지급 인도이다. 지정 목적지까지 pay to 이하가 이제 지정 목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송비 지급 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그래서 Carriage and Insurance. 자, 요거는 뭐랍니까? 그 운임 플러스 그다음에 보험이죠.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운송비를 지급한다. 페이트 어디까지 지정 목적지까지 그렇게 한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carriage pay to 보세 운송비 지급 인도, 그죠? carriage pay는 운송비 지급 인도고, 그다음에 carriage and insurance pay to. 저 carriage and insurance를 어디까지 페이는, 그러니까 CPT에서 조금 더 매도인이 부담을 가진 것이 CIP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CPT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 된 게 CIP다. 그 다음에 carriage pay to,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IP는 carriage insurance and freight입니다. 그죠? carriage insurance freight, 그죠? carriage and insurance freight, 그죠? 그래서 CIP죠, 그죠? 그래서 운송비와 보험료 지급한다. 이거는 이제 해상운송의 CIF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PT는 이제 해상운송의 자, 그래서 이제 carriage pay to까지 운송비 지급인도, 그죠? 그까지. 예. 그 다음에 DAT는 delivered at terminal까지, 터미널 인도, 자, 터미널 인도. 지정 목적항,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갖다가 갖다는 거죠. 터미널, delivered at terminal. 그래서 대신에 delivered at terminal인데, 터미널 인도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부분 자, 어쨌든 뭐 delivered at termina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DAP는 delivered at place, 장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TP는 delivered duty paid. delivered duty paid. duty가 paid 된, 그죠? 그 다음 delivered가 이렇게 하는 관세 지급 인도다. 그죠? 관세 지급 인도다. 그래서 지정 목적지까지 관세를 갖다가 자, 요 내용은 다 알겠죠? DAP는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도착 장소 인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자, 그래서 이제 DTP는 가장 누구의 부담이 큽니까? DTP는 파는 사람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죠? DTP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적 인도 가격인 FAS, 자, Free Alongside Shipping, 지정 선적 가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Free On Board, 자, 본선 인도, 그죠? 그 다음에 Cost and Freight, 그 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그죠? 그 다음에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 다음 이것은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11개에 대해서 7개하고 4개가 나누어지고 4개는 해수하고 육로영상으로 또 나누어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아리까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곧 이 부분은 쫙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짚어봅니다, 그죠? 하나를 짚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캐티고리 보면 이 캐티고리죠, 그죠? 그래서 X워크, F는 그가 프리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이제 의무와 비용이 자유화 된다, 그죠? 프리 캐리어, 그죠? 실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free alongside ship, free는 on board가 되는 거죠. 보드에 실어줌으로써 끝나는 거고, alongside ship 하면서 끝나는 뭐와 두 개 다 뭐가 있습니까? main carriage unpaid. main carriage는 그거는 주된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free carriage 그것까지만 갖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척 옆에만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PT는 carriage feit죠. carriage 요것도 아까 이제 어디까지, 그죠? 갖다 주는 거죠. carriage feit. 자, 주된 운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category C는 주된 운임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주된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main carriage paid, 주된 운임이 지급되는 거, 그죠? 요거는 CPT, CIP, 그 다음에 CFR, cost and freight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CIF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죠? 자, F는 주된 운임 미지급입니다. FOB, FS, FCA, free carriage니까. 그 다음에 D입니까? D는 도착된 거죠. DAT, 즉 delivered at terminal,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duty paid, 그죠? delivered 되지만 duty가 pay 된 상태로 delivered 된다. delivered at place, 어떤 장소까지 delivered 해고 가지고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에 올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 볼까. 자, X워크라는 것이 공장 인도입니다. 그죠? 공장 인도는 영업구역 내 또는 기타 장소, 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인이 처분하에 두는데, 인수인이 처분하에 두는다는 것은, 인수인이, 쉽게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인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X웍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포함하죠. 그죠? 앞전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어디 둡니까? 물건의 인도는 매도인의 영업구 내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해 두는, 매수인이 처분해 두는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물품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만 주부되죠. 자, 그래서
매도인의 영업구역 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 어떤데 해서 작업장, 그 다음에 창고, 공장, 그죠? 그래서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하게 두를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된다. 자, 매도인은 물품을 수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물품의 수출 통관 의무도 없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11개 규칙 중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그래서 11개 규칙 중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거죠. 가장 큰 것은, delivered at price, DTP, duty paid, 그죠? duty paid 된, 그죠? 그 다음에 delivered duty paid, duty가 paid 된쓴 상태로 delivered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X워크는 수출 통관은 매수인이 하고 수입 통관도 매수인이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손도 깐다가 안 하는 거죠. 그냥 가져가라. 뭐 그냥 우리 집 마당에다가 뽑아놨으니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free carrier, 그죠? FCA. 자, 매도인의 영업구역, 영업군에, 영업하고 있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도 이제, 이것도, FCA, 즉, free carrier가 되어 있습니다. free carrier.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매도인의 영업군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그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비용이다. 그래서 X워크에다가 수출 통관비 플러스 적재 비용, 매도인 영업군에서 인도시, 그죠? 그래서 적재 비용은 매도인의 영업군에서 적재 비용이 필요하다. 자, 주요 내용은요. 매도인의 영업군에, 그죠? 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수출 통관 매도인, 그 다음에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한다. 이렇게 됐다. 자, 그죠? 통관 매수인, 그죠? 그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영업군에, 그죠? 주요 내용은 매도인의 영업군에 기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정은 매수인이 합니다. 프리캐리어. 그래서 우리가 그 차량 수배를 누가 하느냐, 그것도 이제 인코텀지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죠?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리캐리지니까 물건을 양도받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즉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를 하는 거다, 그죠? 그다음 매도인 영업군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죠? 수출 통화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화는 매수인이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네요. 이게 이제 precariat,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 지급 인도, carrier가 아니고 carriage paid to, 그래서 CP2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운송비, 요거는 carriage paid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라는 장소 합의가 있는 데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인, 누가 매도인이 자기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운송비 누가 부담한다고? 이건 매도인이 한다. 자, 그래서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자,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X워크 플러스 수출 통관비 플러스 적재 비용 플러스 지정한 목적지에서의 운송비까지 포함한다. 지정한 목적지에서의 운송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 그죠? 자,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 당사자가 이러한 장소가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 즉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 비용 분담, 운송 비용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 사이, 그죠? 비용과 운송 비용 분담, 그죠? 자, 위험의 분기점은 제3자에게 물품 인도 시 하는 거죠. 비용은 지정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CP2다. 그죠? CP2. 그러니까 FCR하고 같은 겁니다. FCR하고. 해상 및 육로에서 FCR하고 같은 것이 CP2입니다. 그죠? Pre-carrier, carrier paid to, 그죠? carriage paid to, 그죠? carriage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carriage paid t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비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 그죠? 의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자 인도하고, 그죠? 해서 물품을,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정한 운송업자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요. 그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carriage paid to, CPT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의된 장소, 그죠? 합의된 장소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arriage paid to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운송비를 지급한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운송인은 위험은 제3자,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거를 운송인에게 줌으로써 끝나죠. 그렇지만 비용은 도착지까지 지정 목적지까지 비용은 뭡니까? 운송인이나 운송인 또는 물품 인도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뭡니까? 위험은 끝나지만, 그리고 또 기름 부분들, 위험은 끝나지만, 이제, 코스트는 계속적으로, 그죠? 끝까지, 그죠? 지정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스트하고 위험이, 분리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carriage paid to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X워크라면 수출 통관비 내고 적재하죠. 그 다음에 이걸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거죠. 그죠? 그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뿐만 아니라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arriage paid to가 아니고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가 되겠네. 그죠?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자, 그래서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 그죠? 그래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 이게 자신이 지정합니다.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매도인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체결하고 수배는 해주지만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는 인도한다. 제3자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또 계약도 뭡니까? 매도인이 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송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그죠? CIP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복합 운송에서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 보험료를 부담하고요. 엑스워크 수출 통관비 적재 비용, 그다음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포함을 매도인이 비용 보험입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체결해야 된다. 그죠? 보험은 부보율은 110%, 그죠? 최소 담보 비율 조건에서 부보는 110%. 자, 위험의 분기점은 뭐고 제3자에게 물품 인도 시 들어갔던 거죠.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 목적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